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또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후에 바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세요.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대선 전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야당의 특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수사 문제가 정치권의 정쟁 문제로 번지면서 정작 이번 사건 본질인 여론 조작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과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본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그 경찰 발표를 보면요. 네. 김경수 의원이 대선 전후 당시 드루킹한테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건 이미 네. 김경수 의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예. 문재인 후보 홍보 차원으로 좋은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주변 지인들에게 퍼날라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다. 그런데 그중에 드루킹에게 보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이 네. 지난번 발표 때 그 메시지 중에 김경수 의원은 대답도 잘 안 하고 의례적 인사만 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나오면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으로서 이거를 공세의 기회로 잡을 수 있잖아요. 뭐 삼아도 지금 경찰청장이 잘못 말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장은 그 수사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 상황에서. 예. 그 담당 경찰로 보이는 자는 언론에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다른 메시지를 통하여 주고받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휴대폰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야당이 그 경찰 못 믿겠다. 이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못 믿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실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이게 주소가 틀린 건데요. 예. 특검을 하더라도 경찰이 파견돼서 같이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휘를 누가 하냐의 문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지휘해서 경찰을 수사를 제대로 해보고 그 수사 과정이 미진하다면 뭐 그때 수사 끝나고 특검하는 것이 순리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특검들도 다 당시 여당들이 검경의 수사가 있을 때는 특검하면 안 된다. 그게 법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요. 예. 검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특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찰 검찰 조사 끝나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여당은?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네. 결과가 나왔다. 그럼 승복해야죠. 근데 그 수사 과정을 보았을 때 혹시 미진하게 보이면
뭐 그러면 나중에 특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검경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당장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도 발의했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죠.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청와대는 뭐 특검은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 과반수가 넘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민주평화당의 경우는 뭐 지금 당론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껏 특검 역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를 다 해서 나왔단 말이죠. 합의 안 된 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특검이 또한 정당성을 갖게 되겠죠. 네.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또 특별 청문회를 하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특별 청문회. 청문회 뭐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지금 온라인상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 그러니까 정치적 의견에 해당되죠. 후보에 대한 지지는 무제한 허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 기간에 저는 모든 정당이 자기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퍼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부탁하고 지인에게도 부탁하고 예를 들면 자신의 카톡방에도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관위가 허용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한 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은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렇죠. 청와대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민간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뭐 인터넷상의 SNS 방에서 서로 뭐 우리 뭐 이 기사에 뭐 좋아요 달자 이것은 지금 선관위가 허용된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만일 그 대선 때도 드루킹이 매크로를 썼다던가 혹은 누군가로부터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새 뭐뭐라면 어떻다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라면을 좋아하지만 기사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팩트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경수 의원이 보낸 그 기사 있잖아요. 그 기사를 각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댓글을 달고 뭐 이런 걸 봤더니 드루킹 카페 쪽 회원들이라고 생각되는 몇몇 아이디가 있지만 매크로 조작의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는 올해 1월부터 문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1월에 샀으니까요. 네.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선풀 운동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선풀 운동은요. 기사 퍼날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경선이 되게 가열되면서 예를 들면 그 문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송가혁,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 팬클럽 사이에 굉장히 뭐랄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터넷상에서 아주 격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풀하자고 한 겁니다. 또 이번에 또 선풀 이야기가 또 나오길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근데 뭐 선풀 운동이라고 하도 이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간인이 그냥 좋은 댓글 달면은 이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선관위가 허용한 SNS상의 선거 운동, 정치적 의견 표시 영역 그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원래 이 사건은 뭐 야당이 고소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해서 시작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네이버가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이 고발하기 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먼저 분당 경찰서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도 네이버는 조금 좀 네이버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이 이런 그 네이버 포탈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네이버입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데 네이버가 분당 경찰서에 그런 그 고발을 하게 된 것도 SNS 상에서 네이버 댓글이 이상하다는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지속된,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보름 내지 한 달 이상 지속된 이후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네이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좀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좀 방치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방치했다면 이유가 뭐냐. 네. 그 방금 뭐 네이버 뭐 방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지금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다음도 그렇고요. 댓글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외국을 보니까요. 외국 그 신문사 그 온라인을 운영하는 신문사 중에 일부 그다음에 방송 일부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그런데 아니면 또 저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클릭하면 바로 그 해당 기사를 만들었던 언론사로 갈 수 있게. 그럼 한번 걸러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것도 뭐 필요한 일 같지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라든가 그다음에 댓글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빈대 무서워서 초가상간 태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표현의 자유를 좀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SNS가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겁니다. 더. 그런데 예를 들면 댓글을 못 달게 한다든가 온라인에 대한 규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하면 저는 온라인 민주주의가 숨을 못 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뭐 URL 링크 기사 보낸 거 문제 삼고 이거는 정말 너무 SNS 세계를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 삼으려면 빨리 딱 하나 해야 됩니다. 빨리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의 문제가 있냐. 그래서 없으면 빨리 클리어 해줘야 되고요. 혹시 그런 뭐 돈이 흘러 들어갔다 그럼 이건 또 책임져야 되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자꾸 무슨 일이 의문스럽게 많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그런 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과정에서 저는 언론 오보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오늘도 한 석간 신문이 마치 김경수 의원이 대포폰을 운영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즉시 민주당에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문화일보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그래, 어제 오늘, 오보가 연속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재라고 봐야 되죠? 뭐, 좋지는 않죠.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면, 이건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정치 인생의 일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김경수 의원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결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김경수 의원이 결백하다고 하니까요. 예, 그걸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언론에서 저렇게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거를 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 공세를 이용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치 공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 공세가 얼마나 국민들 동의를 얻느냐는 별개 같아요. 늘 보면 야당 그중에서도 제일 야당이 예를 들면 뭐 파리를 세라고 하고 그리고 막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가 최근에 종종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도 빨리 작은 문제를 클리어하면 사실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김영우 의원이 이번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보다 더 나쁘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SNS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적 범죄 행위이고요. 돈도 국가 예산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가적 범죄 행위를 민간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독특한 인물의 디지털 사기 행각하고 동일시하는 거는 SNS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이제 그 제1야당 주변 과거에 여당 시절에 움직일 때 보면 뭐 주변 단체들이 다 뭔가 자금 지원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봉사의 세계, SNS에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소통위원장 꽤 오래 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게 긴 것 같긴 한데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제 기억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부위원장 하시다가 또 위원장 하신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상금 부위원장 하다가 위원장 돼서 오래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민희 위원장한테 혹시 그런 드루킹과 비슷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거에 도움 주겠다.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어요? 저는 이게 2010년부터 있었습니다. 2010년에 문성근 선배랑 야권 통합 운동인 국민의 명령 운동할 때도 어떤 네티즌들이 찾아와서 너 하나 키워주는 건 우리한테 쉬운 일이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총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고 까먹었습니다. 좀 키워달라 그러지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제 말씀은 저뿐만 아니고 신인 정치인이라든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유혹을 받았을 거다. 접근을 할 것이다. 그런 정치 낭인들 그래요. 네, 근데 김경수 의원은 좀 경우가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도와주겠다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일이면 자르거나 이럴 텐데 이거 그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마지막 질문. 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인터넷 여론 조작이 어쨌든 있었으니까 요거 막을 대안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 저는 이것 역시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극복되리라고 보는데요. 이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해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드루킹이 시대 흐름을 잘 읽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점도 보고 뭐도 보고 뭐 일본 침몰도 예상하고 뭐 이런 좀 이상한 분인데 이런 분은 계속 나올 수 있고 온라인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 민주주의 맞는데 이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히 선풀운동의 경우는 손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허용하고 문제가 되는 건 악플이잖아요. 그리고 악플이라든지 뭐 비공감 추천을 통해서 그런 여론 조작은 얼마든지 포털 차원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악플에 엄청 시달리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저는 악플에 시달려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여론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조직적으로 저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작된 여론이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나빴다면 상처가 좀 오래 갈 텐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쭉 돌아보니까 그게 몇 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제가 MC를 맡고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다시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일주일 내내 무거운 정치, 사회, 사건 이런 걸 좀 다루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 불금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저녁을 좀 즐겁게 가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새롭게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깊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연예할까요? 연예가 아니고 연예입니다. 연예계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함께 하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텐아시아의 김하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호 씨 생방 5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동영 진행자께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분이 5초 전에 들어오십니까? 그건 뭐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진행자의 이동영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애할까요? 첫 코너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또 재밌는 소식 전해주시고요.
자, 남태우 씨는 최근에 영화를 찍었죠? 네네. 곧 개봉을 앞두고 있죠. 어떤 영화입니까? 네, 챔피언이라는 작품이고요. 예. 팔뚝 액션. 예.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해설자 역할로 영화 후반부에 주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뭐 나와봐야 알죠. 예. 통편집될 수도 있고. 통편집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봉 언제 합니까? 5월 원래 3일이었는데요. 지금 5월 정도로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개봉 타이밍을 좀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9일에 레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뒤쪽에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5월에는 개봉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평론 하는 거랑 영화 찍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재미있는 영화가 훨씬 있죠. 예. 재미있는 영화가? 예. 영화가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시사평론 100번 하는 것보다는 영화 출연하는 건 훨씬 낫다. 아, 수입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하진 기자, 최근에 PD수첩인가요? 네. 거기서 보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 덮으려고 탁재훈 씨 도박 사건 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예부 기자로 계시면서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듣기로는 예전에 뭐 서태지 이지아 씨 결혼도 뭘 덮으려고 터뜨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혼 얘기도? 네. 유독 연애 사건에만 연애 소식에만 그렇게 이제 막 뭘 덮으려고 했다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뭐 저는 일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낀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좀 거기에 이제 연애 소식에 많은 대중들이 몰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김주혁 씨 유작 독전이라고 곧 개봉합니까? 네, 어제 제작 보고회를 했거든요. 독전 영화가 5월 24일 개봉이고요. 언론 시사회는 아니고 이제 이런 영화가 있다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김주혁 씨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 전에 다 찍어놓고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이 작품이 유작이 됐어요. 네. 저 광고는 봤는데 광고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예고편도 굉장히. 예고편. 네. 여기 조진웅 씨도 나오시네요? 네, 조진웅 씨, 류준열 씨가 주인공이고요. 김주혁 씨, 차승원 씨, 김성령 배우까지 좀 이름만 들어도 좀 기대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이혜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그랬는데 이혜영 감독은 어떤 분입니까? 이혜영 감독은 원래 작가로 이제 영화계에 입문을 해서 연출한 첫 작품이 2006년에 천하장사 마돈나라고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네, 그 영화로 이제 연출, 연극,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뭐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 뭐 이런 작품들을 냈다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독전으로 돌아왔어요. 네. 남태우 씨는 이거 예고편 혹시 봤습니까? 독전? 예고편은 못 봤고요. 이혜영 감독은 이제 저희 쪽에서 소위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많이 활동했고 성소수자. 그리고 저번에 뭐 미투 관련해서 아니 내가 성소수자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도 했는데 자기 색깔이 강한 그런 작품도 많이 하신. 네. 근데 있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분위기도 좀 음산하고 원작도 홍콩 영화 마약 전쟁이라고 하는데 홍콩 노아르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남태우 씨는 홍콩 영화가 한참 흥행하고 유행했을 때 인생의 전성기였죠, 그때. 인생의 전성기라기보다는 어떤 생물학적인 전성기. 생물학적 전성기요? 라이터가.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홍콩 노아르.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성냥 깨비를 물고 다리를 굳이 절면서 굳이 뭐 총 같은 거 들고 교실 문을 팍 차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별 문제 없는데 선생님이 부르는데 굳이 이제 죽어가는 척 하면서 장구경 느낌 내고 이런 거 많이 하던. 이 영화 어때요? 제 느낌이 맞나요? 홍콩 노아르처럼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우선 분위기랑 색깔이랑 내용은 전부 영화를 따왔고 대신에 이제 배우들이 조금 이 배우들의 개성이 워낙 강한 배우들이어서 아무래도 홍콩 느와르 느낌보다는 한국적인 영화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예, 제 성한님 앱으로 남태우 배우님 검색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네. 저 남태우 씨가 유일무이합니다. 삼관왕. 블랙리스트에 다 들어간. 네. 남들 보면 무슨 뭐 대종상, 청룡상, 삭슬이 한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삼관왕이라는 안타까운 그래 슬픈 일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삼관왕 언급해줘봐요. 뭡니까? 기억을 못합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다관왕인데 이명박 리스트 그다음에 박근혜 또 그리고 김기춘 씨가 했던 그 예술영화 지원 배제 거기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몇 명 안 돼 국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상관왕이 됐던.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문성근 씨나 많은 분들이 다 이관왕에 그쳤던. 근데 저한테 도전하다가 안 됐죠. 불가능하고. 남태우 씨는 그 팟캐스트 방송보다 이 공중파가 훨씬 옷에 맞는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원래 제가 공중파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출신입니다. 지금 이동영 진행자께서 라디오를 늦게 하셨는데 전 대구 MBC에서 문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3년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독전 얘기하셨는데 마약 전쟁 이 작품 제가 깜빡했는데 두기봉 감독 작품입니다. 홍콩. 이분이 정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뭐 익사일부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홍콩 누아르를 좀 아트의 경지에 만들어준 두기봉 감독 작품 제가 최고로 좋아하고 익사일이라는 작품이 부산영화제에 와서 제가 부산 앞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관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냐? 익사일이다. 그래서 바로 엔딩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두기봉 감독의 작품이야말로 한국에서 따라 힘들 정도다. 근데 이 작품을 만약에 이제 리메이크 형태로 이제 독전에서 했다면 상당히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5월에 우리 챔피언과 경쟁자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 게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챔피언 하세요. 챔피언 소개도 하면 되지 뭐. 감독한테 얘기해서 소개도 그렇고 마약 전쟁 전에 독전 전에 개봉하자고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독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가왕 조용필 씨 데뷔 50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올해가 데뷔 50주년이가지고 이제 기자 간담회 형태로 이제 좀 행사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좀 워낙 좀 그런 50주년 뭐 가왕 이런 타이틀을 좀 쑥스러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이런 행사 자체를 좀 거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팬들이랑 주변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득을 이렇게 50주년인데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차 한잔 할까요? 라는 간담회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서 좀 부드럽고 좀 가벼운 분위기로. 네. 그런데 데뷔 50주년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연세가 상당하시겠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얼굴 보면 굉장히 젊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간담회 때도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내일 모레 이제 7순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고 하셨어요. 그럼 거의 20에 이제 노래를 하신 거잖아요. 실제 대중에게 알려지기는 30대 후반에 굉장히 늦게 알려지신. 그랬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다는. 잘 모르시면 그냥 좀 쉬어서도 됩니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우리 김하진 기자를 도와서 측면 승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센터링하면 바로 쇄도하다가 우리 김하진 기자께서 골을 넣는 실수하면 이제 본인이 골대 들어가는. 그래요. 측면 승부 해주시고요. 조용필 씨 데뷔 50주년 남태우 씨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용필 씨의 노래도 잘 알고 할 텐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 혹시 있습니까? 조용필 씨 노래 중에? 통상적으로는 창밖의 여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저는 아주 유명한 도라이 부산항이나 이런 노래보다는 좀 그 겨울의 찻집이라든지 좀 조용한 노래를 좋아하시군요. 좋아합니다. 우리 기자님 어떻게 조용필의 전성기는 못 보셨?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있고요. 저는 어떤 노래요? 꿈을 좋아해요. 꿈 오래된 노래인데. 네, 꿈을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통화 연결음으로 그 곡을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좀 조용필이랑 가수의 가사를 좀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럼 오늘 엔딩곡으로 꿈 드립시다. 우리 김하진 기자가 좋아하는 조용필의 꿈을 엔딩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콘서트는 5월달부터 한다고요? 네, 5월 12일부터 이제 50주년 기념 콘서트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요. 전국 투어로 도는 그런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티켓 전쟁이 또 심하겠네요. 그 나훈아 씨 콘서트 하면 티켓 1초 만에 다 매진된다면서요? 네, 3초, 2초 이렇게 해서 되게 일화 같은 것들도 많던데 이제 어머니께서 딸에게 이제 티켓을 이제 좀 구해봐라 이랬는데 2초 만에 이제 동이 나니까 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런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았어요. 자, 5월 12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하고요. 또 대구는 5월 19일이고요. 광주는 6월 2일, 의정부는 6월 9일 이렇게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태우 씨는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오시엔의 작은 신의 아이들 작품. 출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작품에 제가 출연했죠. 그 작품 제가 보고 있고 아마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작품 들어가죠. 어떤 작품이에요? 제가 출연한 건 이제 미스트리스라는 작품인데 가급적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윌리를 찾을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이제 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배역이 바뀌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어떤 그 인간 세트 내지는 어떤 대도구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 세트. 예, 계속 출연을 고정을 합니다. 계속 나오긴 나와요. 근데 대사가 없군요. 일종의 이제 용각산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소리가 나지 않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비주얼 배우라고 할 수 있죠. 비주얼. 예, 그래서 미스트리스에서 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망합니다. 민망합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나오긴 나옵니다. 네. 어떻게 그 같이 연기하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 배우는 앞으로 좀 대성할 기운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알려진 분들은 뭐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뭐 다른 신인들 이렇게 또는 오래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우들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연극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 많고 뭐 사실 그런데 재활되기 바쁘기 때문에 뭐 남 소개할 그런 처지는 아닌 상태로.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요새 참 매력 있다 하는. 저 라이브를 좀 즐겨보는데 드라마 라이브. 네, 보시나요? 저는 배성우 씨가 그동안 이제 뭐 스크린에서는 뭐 자주 많이 봤지만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생소해서 이번에 보면서 되게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SBS 아나운서 배성재 씨의 형. 그렇죠.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라이벌 이 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방송할 때 또 축하전화를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고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그 배성우 씨가 그러면 이게 TV가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비중 있는 역할로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TVN 토일 드라마네요, 라이브. 네, 주말 드라마고 경찰로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배성우 씨를 뭐 모르는 상태였다면 그냥 어디 진짜 경찰분을 섭외를 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몸이랑 이런 표정이 굉장히 진짜 경찰 같아요. 진짜 경찰 같다. 예전에 송강호 씨가 넘버3에 나왔을 때 그렇죠. 그 배우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불량배 깡패를 데리고 왔다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엄청난 배우가 됐으니까. 그렇죠. 어디서 건달 데리고 왔냐고 이런 얘기를 했죠. 나도 사실 교사로 나오는데 이번에 그 대도구로 나오는 소품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역할은 선생님입니까? 교무주임입니다. 교무주임인데 누가 봐도 선생 같습니다. 말을 안 하고 타자만 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인터넷에는 JTBC의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게 또 핫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여성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왜 여성 시청자들에게? 정혜인 씨가 그 아주 연하남 그런 연인으로 나오잖아요. 손혜진 씨의. 그래서 모두가 손혜진이 된 마음으로. 나에게는 언제 저런 로맨스가 안 오나 이렇게. 저도 그 시간 금토일은 이제 손혜진이 된 상태로. 기자님도 거기 대입합니까 자기를? 네, 제가 손혜진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 그거 말고 또 지금 핫한 드라마가 KBS의 우리가 만난 기적. 이것도 있다고요? 전석호 씨가 그 경찰로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동안 뭐 미생이란 드라마에서 뭐 대리 역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신스틸러로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경찰로 나오는데 정말 한 며칠은 밤을 새고 씻지도 못한 그런 상태인 것처럼 요 조금 배성우 씨와는 다른 느낌의 경찰로 활약하고 있어요. 그 남태우 씨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죠? 뭐 제가 나온 것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주위에서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못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화면에 등장을 잘 안 하니까. 또 윌리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저는 이제 많은 작품 보는데 뭐 요즘 이제 송세벽 씨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까 배성우 씨도 있고 또 손혜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게 나가고. 고령. 지금. 그 고령이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됩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이제 3터 후반 정도 되셨으니까. 제가 잘 아는 분하고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이분이 대구에 있을 때부터. 고향이 대구죠? 네, 대구죠. 대구에 이제 정화여고라고 학교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정보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예,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당시 반장을 하던 친구가 주장을 하더군요. 인생은 외모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신을 그 당시에도 갖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승부를 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예대 가서도 그랬죠. 네, 앱으로 많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남태호 씨가 인기가 좋나 봅니다. 갑자기 와 이렇게 쏟아졌는데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단기간. 저는 뭐 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만. 예. 이정희 씨께서 금요일 이 시간에 가볍게 듣기 참 좋네요. 매번 여당 야당 의원들 인터뷰에서 짐짓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라이트하게 즐기기에 매우 좋은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임수정님, 와 남배우님 환영합니다. 박정래님, 와 남배우님 잘하시네요. 예. 오늘만 잘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못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죠? 원래 잘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면 제가 또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렇죠. 네,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요. 예. 그 주간 여의도리 컴백하는데 이 뭔 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간 아이돌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던 아이돌을 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JBJ라고 모르시겠죠? 뭘 오해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저는 뭐 JMB 같은 뭐 수요 정도는 아는데 JBJ 예, 저도 모르겠네요. 솔직한 말씀으로 JBJ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워너원은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워너원이 나왔던 그 프로그램 아시죠? 프로듀스 워너원. 예, 네,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친구들인데 이제 그 워너원이 11명이 이제 뽑혀서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근데 JBJ는 11명이 들진 못했지만 팬들이 워낙 이렇게 성원을 힘입어서 이제 팬들이 뽑고 팬들이 제 이름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한 그런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체를 하거든요. 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서 각자 이제 소속사로 돌아가서 각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프로젝트 팀이었네요? 그렇죠. 그래 좀 안타깝게 뭐 소속사와의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아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됐는데 그 팬들이 굉장히 또 아쉬워했어요. 팬들 덕분에 좀 데뷔를 한 그룹이어가지고 뭐 팬들이 뭐 이렇게 좀 뭐 그 보이콧도 하기도 하고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막 뭐 그런 CD 같은 것도 다 반품을 했더라고요. 다 회사로 돌려보내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좁혀지지가 않았죠. 그 이해관계들이. 그래서 이번 주 30일 공식 활동은 30일 마지막으로 이제 JBJ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컴백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 그런 가능성 아직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남태호 씨는 그 생각나는 아이돌이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보세요. 많죠. 많죠 하면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얘기하세요. 일단 뭐 핑클. 그 언제쯤 핑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JBJ가 Just Be Joyful 그래서 그저 즐겨라 또는 뭐 JBJ 정말 바람직한 조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핑클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 Fine Killing Liberty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어떤 그들과 싸운다, 맞서 싸운다. 굉장히 그 투사 같은 이런 제목인데 이제 요정처럼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티아라나 뭐 제가 아는 마지막 걸그룹은 티아라 정도. 마지막이 티아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솔직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뭐 핑클을 자꾸 그렇게. 아니 이제 핑클에 출발해서 물론 뭐 지금 걸그룹 같은 경우도 알죠. 뭐 쯔이나 뭐 이런 경우는 아는데 뭐 설현도 있고 다 압니다만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외모만 제 취향. 네, 그래요. 정당성을 부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씨도 의견 주셨는데요. 남태호님 지각만 안 하면 너무 좋겠네요라는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 첫 시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기자님? 네, 저도 재밌었어요. 예, 다음 주에 또 더 재미나고 풍성하게. 네. 예, 남태호 씨가 다음 주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연애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시사평론가 남태호 씨 그리고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김하진 기자가 추천한 조용필의 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듣겠네요. 지금까지 이동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